단순 계산을 거의 옆에 테니까. 자, 부정적분의 정의. 부정적분의 정의. 정확히는 따라하세요. fx의 부정적분. 이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미분에서 fx가 되는 함수, 그런 함수가 있다? 아, 그럼 너는 f의 부정적분이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미분에서 f가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왜냐면 미분할 때 상수항이 소거돼 버리니까. 그래서 부정적분은 되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 인테그랄 dx로 둘러싸주면 가운데 있는 함수, 이걸 p적분함수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 p적분함수의 부정적분을 표현하는 의미, 얘는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적분함수 C를 붙여주는 거였고요.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자, 따라서 p적분함수를 알면 부정적분을 계산해서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뭐 기하학적 의미나 이런 걸 찾을 수도 있지만, 인테그랄 dx 안쪽에 예식이 막 몇 x제곱 플러스 몇 x 이렇게 p적분함수가 주어져 있다면 그냥 과감하게 계산을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미분의 여변상 부분만 좀 보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인테그랄 했으면 두 개 그냥 합치려고 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거는 f'g, fg'이니까 이거 누구 미분하면 이렇게 나온 거였죠? f 곱하기 g, 곱함수 미분은 이렇게 나온 거였지? 그럼 미분의 여변상인 적분을 하면 원래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f 곱하기 g라고 쓰고 뒤에 뭐 꼭 붙여줘야 될까? 플러스 c, 적분함수 붙여주면 되겠죠? 자, 이거는 fx 더하기 xf'(x) 이것도 우리 어디서 많이 봤죠? 누구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게? xfx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 정도는 알아놔야 돼. 미분의 여변상으로. 자, 얘도 마찬가지. 뭐야 이거? f xf 프라임 g xfx g 프라임. 뭔가 위에 나왔던 꼴 비슷하게 섞여 있는 것 같죠? 자, 일단 이거는 따라하세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한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보는 것도 좋아. 왜냐면 이게 누구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xfx 미분이구나. xfx 미분 g 그대로. 그럼 뒤쪽에는 xfx 그대로 g 미분해서 g 프라임 이렇게 된 거 확인했으니까 아, 이게 x, fx, gx 세 개가 곱해진 걸 미분한 거였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죠? 미분의 여변상. 자, 이거 f랑 f' 원함수랑 도함수 곱하기로 연결된 거 적분하면 이거 어떻게 돼? 앞에 뭐가 일단 붙고 2분의 1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죠? f의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f의 제곱을 미분하면 2f, f' 이렇게 나오니까 이분의 여변상으로 바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 어려운 문제들 특히 볼 때 이 정도는 발상적이지만 기본적으로 끌고 가야 돼. 왜냐면 기출, 평가원 기출에 많이 나왔던 소재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미분의 여변상으로 바로 풀 수 있으면 좋겠다. 자, 미적분 여변상 관계. 적분 기본 공식인데 요거 정도, 요거. 이거 얘를 미분한 거는 원래 합성함수의 미분이라서 수준형은 아니지만 유용하게 쓰잖아, 거듭제곱에서. 거꾸로 얘를 적분했을 때도 그냥 n승이니까 n 플러스 1승 되겠지? 근데 미분했다면 n 플러스 1 앞에 있어야 되는데 없죠? 분모의 n 플러스 1을 거꾸로 나눠주고 속미분을 원래 미분하면 곱해주죠? 적분할 때 속미분 거꾸로 나눠줬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럼 외우기가 좀 편할 거고 얘도 이거 전개해가지고 적분하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구간분할 함수의 적분은 따로따로 적분하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 특이사항으로 나오는 게 따라하세요. 도함수가 구간분할 함수. 그러면 보통 기본 세팅은 여기 등호가 없는 게 기본 세팅이야. 왜냐면 등호가 붙어있다? 따라하세요. 미분계수가 정의됐다.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 가능이라는 말이 포함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없는 게 기본이야. 그래서 적분은 원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닫힌 구간에서 우리가 적분을 정의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잘려 있어도 A가 포함 안 돼 있어도 그냥 A까지 이렇게 결과가 똑같다 해서 그냥 풀어도 괜찮아요. 자, 만약에 경계가 정의되어 있을 때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해줘. 문제에서 주로 첫 번째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여기에 등호를 이제 붙여놔요. 그러면 x가 등호부터 a일 때를 말하는 거죠. a일 때의 f'x는 여기다 대입하고 쓰면 돼. 그러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미분 가능하다. 따라하세요. 미분 가능하면 연속 보자. 그러면 내가 적분했을 때 대입한 게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하나의 식이 더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 등호가 붙어있다는 자체만으로 식이 하나가 더 나오게 되는 거야. 또는 우리가 어떻게 도 주냐면은 그래프로 이걸 같은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얘를 표현해주면 이런 느낌이에요. 뭐 너네 문제 풀다 보면 아마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럼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A라고 할까요? A를 기준으로 식이 다르게 정의가 되겠죠? 이 구간 분할함수야. 근데 지금 기본 세팅은 원래 따라하세요. 경계가 정의되지 않는다. 이게 기본 세팅이니까 원래 기본 세팅이려면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여기가 채워져 있다? 예를 들면 여기 2였다 쳐보세요. 그럼 여기 점이 찍혀 있다는 얘기는 F'A가 2다라는 얘기고, 따라하세요.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F는 우리가 얘를 보고 그럼 F는 X는 2에서 미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러면 F는 마찬가지로 X는 2에서 뭐까지 보장이 돼버리는 거야? 연속까지 보장되니까 마찬가지로 대입했을 때 같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합시다. 따라하세요. 도함수가 구간 분할함수.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따라하세요. 경계가 정의되어 있을 때, 경계에서 도함수 값이 정의되어 있다? 그러면 미분 가능하고 연속성까지 보장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이건 문제에서 종종 나오는 세팅이니까 기억을 해줘야 돼요. 도함수와 구간 분할함수 식으로 주거나 그래프로 줬다? 따라하세요. 경계가 정의되지 않는 게 기본 세팅. 그러니까 돼 있으면 되게 특별한 상황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연속성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 이거 놓치면 문제가 그냥 조건 하나 덜 써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체크를 해줘야 하고요. 자, 부정적분과 항등식. 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인테그랄을 포함한 좌변에 인테그랄이 포함되어 있어. 그리고 우변에는 어떤 x에 대한 식이 나와 있어. 그럼 우리가 미분해서 인테그랄을 없애볼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미분하고 대입하고 생긴데, 자, 주의할 거는, 자, 인테그랄 이렇게 돼 있죠.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은 따라하세요. 미분해서 f가 되는 함수. 주의할 건 여기다가 항등식은 우리가 대입부터 하거든. 근데 부정적분 상태에다가는 대입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인테그랄 이렇게 되는 경우에, 자, 왜냐면, 자, 설명을 해볼게요. 인테그랄 x 4승 dx는 뭐 gx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요, 따라하세요. 미분해서 x 4승이 되는 함수. 그럼 얘 몇 차 함수겠네? 5차 함수겠죠? 이렇게 계산해보면.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을 하잖아? 그럼 이게 위험해요. 왜냐면 여기 대입을 하면은 인테그랄 한 다음에 1의 4승 dx는 g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는 의미 자체가 따라하세요. 미분해서 1이 되는 함수. 그러니까 이게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돼.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건 괜찮아. 뒷부분에 우리 정적분 오늘 이따가 배울 건데, a부터 x까지 fx dx, 이건 지금 아래 끝 위 끝이 있으니까 따라하세요. 정적분. 근데 얘는요, 미분하면 누가 나오는 애인 거 알고 있죠?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되나요? fx가 되죠? 기억이 안 나요? d dx. x에 대하여 미분하면 이거는 d dx 하면 안쪽이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 a니까 한 부정적분은 라지 f가 그럼 얘는 fx가 되고요. 이건 x자리 a 넣었으니까 a, x에 대한 상수항이라서 미분하면 없어질 거란 말이지. 따라하세요. 미분해서 f가 되는 함수. 이거는요, 따라하세요. 정적분으로 표현한, 그럼 뭐라고 하느냐면, 이 미분에서 f 나온다 그랬죠? 미분에서 f가 되는 함수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니? f의 부정적분. 그럼 얘는 이렇게 말하면 돼요. 따라하세요. 정적분으로 정의한 부정적분. 이거 f의 부정적분을 정적분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정확히는 따라하세요. 한 부정적분. 왜냐면 부정적분 하면 되게 여러 개를 의미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요, 그 중에 하나를 의미해. 왜냐면 부정적분은 적분 상수에 따라, C에 따라 높이가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인 거거든. 근데 얘는 A 대입했을 때 몇이 나오는, 0이 되는 그런 부정적분으로 하나로 딱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정적분으로 표현된 부정적분은 이건 한 부정적분을 의미를 한다. 저 때는 대입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인테그랄 fx dx 이 꼴에는 우리가 대입을 걸러주고 미분부터 시작을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것만 조심을 해주면 되는 거고, 부정적분과 항등식. 네. 다음 정적분으로 갑시다. 내용들은 보면 기억이 나죠? 자, 정적분의 정의는 따라하세요. 정적분은 부정적분의 변화량. 너네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정의가 이게 아니었어.
정적분은 예전이 아니라 전전인가? 정적분은 우리가 계정 미적분 배운 친구들은 기억이 나을지 모르겠지만 구분구적이라는 걸로 먼저 정의를 하고요. 그걸 줄여서 인테그랄 dx로 리미트 시그마 델타 x가 인테그랄 dx로 바뀐 거고요. 근데 지금 교육 과정에서는 그 구분구적이 미적분으로 빠져나가면서 따라하세요. 부정적분의 변화량. 그러니까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함수값의 차. 그래서 변화량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계산을 해주면 된다. 보통은 우리가 이 스몰 fx를 a부터 b까지 적분해라 라고 하면은 얘 부정적분 중 하나를 써요. 근데 주로 따라하세요. 상수항 0. 상수항 0인 부정적분 하나를 써. 그 다음에 밑끝 대입한 거에서 아래끝 대입한 걸 뺀 게 정적분의 정의다 라고 우리가 지금 교육과정에서 배우고요. 따라하세요. 정적분은 적분 변수의 자유롭다. 그럼 예를 들면 보세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x dx. 지금 여기 적분 변수가 x죠. 근데 여기도 x가 들어가 있다? 이게 헷갈리니까 좋은 표현은 아니야. 그럼 보통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바꿔버리냐면 따라하세요. 정적분은 적분 변수의 자유롭다. 그래서 a부터 x까지 한 다음에 이 x 대신에 헷갈리니까 다른 걸로 보통 바꿀 때 t로 보통 바꿔요. 이렇게 바꿔주는 게 보기는 좋은 표현이다. 그래서 주로 자주 보게 될 거고요. 다음 정적분 계산. 정적분 계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요 좀 특이사항을 얘기를 해보자면 기본 정의, 지금 식이 똑같죠? 식이 똑같죠? 기본적인 정의는 부정적분 중 하나를 대괄호 사이에 먼저 써줘요. 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불러주세요. 4분의 1 x 하승 플러스 2x. 적분상수는 몇인 걸로 그냥 쓴다고요? 0이니까 생략 이렇게 하고 1부터 2까지 해주고 그 다음 위끝 대입한 것부터 씁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대입하면 4. 대입하면 몇이에요? 4. 마이너스 위끝 대입 아래끝 대입하면 4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계산을 하면 얘는 8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4분의 9 이렇게 되니까 통분해서 4분의 32 이렇게 되니까 여기 4분의 23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인데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풀 수가 있어요. 얘를 그냥 분리를 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 3승 dx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2 dx 한 다음에 따로따로 적분을 해주면 4분의 1 x 4승 1부터 2까지 플러스 2x 1부터 2까지 해서 4분의 1 한 다음에 2의 4승 마이너스 1의 4승 계수 2 한 다음에 위끝 대입 아래끝 대입 공통인수 지금 묶어준 거죠? 하고 2 마이너스 1 이렇게 풀 수도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중간 과정을 생략을 하죠? 생략으로 여기서 바로 그냥 똑같이 해서 그냥 얘는요 얘 적분하면은 4분의 1 x 4승 플러스 2x 이렇게 되니까 1부터 2까지죠. 자, 그러면 그냥 계수 먼저 써요. 4분의 1 한 다음에 여기다가 위끝 대입하면 몇 나올 거고 16 아래끝 대입하면 1 위끝 대입한 거에서 아래끝 대입한 거 뺄 거니까 4승 빼기 4승 해주면 몇이라고 쓰면 되죠? 15 2 한 다음에 위끝에서 아래끝 여기 1승이죠? 2에서 1 빼니까 1 요렇게 해서 4분의 한 다음에 15 플러스 얘에서 4분의 8이죠? 요런 풀이가 편할 때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너네가 맞는 걸 써주면 되고 나는 주로 이제 개수가 보통 만약에 직접 계산을 다 한다? 나는 주로 이거를 많이 써요. 두 번째 걸로 이걸 많이 쓰고 요게 편할 때도 있긴 한데 대부분 나는 이걸 쓰는 편이고요. 둘 다 좀 자유롭게 너네가 상황에 쓸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에서 얘기를 나중에 또 하면 할게요. 이게 편할 때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아래 끝이 0이면 개꿀이다. 개꿀이요. 뭐가 개꿀일까? 0은 우리가 다항함수 적분할 때는 이거 적분한 다음에 0은 대입하면 어차피 싹 다 몇 나오기 때문에 0 계산할 필요가 없어도 너무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기분이 너무 좋아요. 0부터 하는 순간 기분이 너무 좋아야 되고 자, 그럼 적분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3분의 4 x 3승 마이너스 2 가져가니까 2x 2승하고 0부터 3까지인데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는 한 다음에 그러면 3 대입한 것만 쓰면 되겠네요. 4, 9, 36 9, 2, 18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0부터 1은 개수만 쓴다. 개수합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따라하세요. 0부터 1까지의 정적분은 적분했을 때의 개수합.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고 어떻게 이제 계산해야 될지 얘기를 해보자. 자, 적분하면은요 5분의 1 x 5승 3분의 2 x 3승 4x 0부터 1인데 아래 끝이 0이면 계산할 필요가 없다. 0 무시하고 계산해도 괜찮아. 위 끝이 0이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개수들만 딱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세요. 0부터 1까지의 정적분은 적분했을 때의 개수합. 그래서 이걸 쓰고 있으면 안 돼. 0부터 1인데 이게 적분은 계산 벤틀이라고 했지? 누가 더 계산 빠르고 정확하게 하나요? 계산 양이 줄어야 실수할 확률도 줄어들겠죠? 적분했을 때 개수 뭐가 되겠네요? 이렇게 바로 쓰고 적분했을 때 개수 뭐가 되겠네요? 적분했을 때 개수 뭐가 될까요? 이렇게 써가지고 계산해주면 되겠지. 통분해서 바로 쓰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 네. 자, 정적분의 성질에서는요, 따라하세요. 실수배는 빼낼 수 있다. 그 실수배라는 거에 정의는 간단해요. 따라하세요. 적분 변수와 관련 없는 문자. 예를 들면 t 이렇게 있어? x 기준 문자가 x죠? 적분 변수가 x지? 그러면 t는 만약에 x랑 t의 관계식이 없다면 관계가 없는 애니까 상수 취급해서 빼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건들 집어넣을 수 있겠죠? 간단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더하기 빼기 뿔만은 따라하세요. 뿔만은 분리할 수 있다. 는 너무 기본적인 건데 오히려 따라하세요. 적분 구간이 같으면 더하기 빼기를 합칠 수 있다. 이렇게 합치는 걸 잘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주로 그런 거니까 이렇게 적분관이 같으면 뿔말을 합쳐서 우리가 써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끝, 위 끝 같으면 정적분이 몇이라고요? 0. 뭐 라지 f a 마이너스 라지 f a니까 0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위아래 끝 교환. 내가 만약에 와 이거 바꾸고 싶은데 바꿔도 돼. 다만 앞에 뭐만 곱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a만 곱해주고 내 맘대로 바꿔도 된다. 그러면 봐봐, 이거 바꾸고 싶으면 내가 마이너스 붙여도 되지만 거꾸로 마이너스 거슬리네, 플러스를 바꾸고 싶네 하면 이 마이너스 없애고 바꿔도 되는데 웬만하면 따라하세요. 작은 값부터 큰 값. 이 부호 뿔만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작은 값, 큰 값으로 세팅을 해주는 게 좋아요. 습관을 그렇게 들으면 좋고. 또 따라하세요. 중간 지점 되자. A부터 B까지의 정적분은 A랑 B 사이 어떤 값 C, 바깥쪽 B여도 상관없어. A보다 작은 C, B보다 큰 C여도 상관없어요. A부터 C, C부터 B로 우리가 중간 지점 C를 만들어서 적분을 분리할 수 있다.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따라하세요. 피적분 함수가 같으면 연결할 수 있다. 적분과는 연결할 수가 있다. 피적분 함수가 같으면 적분과를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fx, dx, fx, dx 똑같네? c, c 똑같네? 그럼 c, c 없애버리고 a부터 b까지로 합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합쳐서 구간, 이런 거를 따라하세요. 구간 조작. 문제에서 구간 조작을 원할 때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에서 종종 볼 테니까 눈여겨 봐주시고요. 자, 미분과 적분의 관계. 이거 아까 a부터 x까지 ftdt 하면은 요 피적분함수에서 미분하면 피적분함수에서 기존 문자만 요 x로 그대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으로 표현된 f의 한 부정적분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 넘어갈게. 자, 구간분할함수 정적분은 따라하세요. 구간분할함수의 정적분 따로따로 계산. 따로따로 계산하면 돼요. 식이 나눈다 그러면 정적분도 나눠서 따로따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게 또 기본적인 계산이었고요. 따로 얘기는 안 할게. 자, 따라하세요. 절대값은 구간분할. 그럼 절대값 포함된 것도 결국은 구간분할함수 정적분이랑 결과는 똑같은 거겠죠? 그냥 구간 나누는 하나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야, 참고로 얘들아, 우리가 정적분을 배우는 주요한 이유는 따라하세요. 넓이 계산. 근데 예를 들면 봐봐. 이 넓이 구해라. 이런 우리가 초딩 때 배운 내용으로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초딩 때 배운 내용으로 못 구해요. 그래도 적분을 하는 거야. 근데 봐봐.
2. 야, 이렇게 되면 이거 적분 계산하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바로 그냥 인테그랄 마일부터 1까지 2dx 이렇게 돼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도형의 넓이기 때문에 가로 길이 몇이고요? 따라서 가로 길이는 구간의 길이, 얘네들 차이를 구간의 길이라고 부르죠. 구간의 길이 곱하기 상수함수의 함수값, 그리고 높이가 되니까 바로 4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직선도 마찬가지예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절대값 x dx 하면 따라하세요. 절대값은 구간 나눠서 따로따로 보면 1차 함수잖아. 기본 1차 함수. 직선이니까 따라하세요. 사각형 넓이 또는 삼각형 넓이가 될 거야. 얘는 삼각형이 되겠죠? 마일 0 이렇게 되고, 기울기가 뿔마일이니까 여기 가로기 2죠. 기울기 1이니까 몇 도? 45도니까 무슨 이등변? 직각 이등변이니까 높이도 몇이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얘도 45도니까 가로 길이가 1이죠? 높이 몇이겠네? 이렇게 해서 바로 그냥 쓱싹 해야지. 뭐 구간 나눠가지고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직선, 피적분 함수가 직선일 때는 굳이 적분 계산 안 하고 그냥 도형의 넓이를 우리가 계산을 해도 괜찮다 정도도 우리가 잘 쓸 수 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언제 이게 좀 유용하냐면 이렇게 될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됐다던가 뭔가 이 변수가 들어가면 좀 헷갈려질 수 있거든. 뭐 여기가 F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도형으로 1차인 경우에는 직선인 경우에는 도형의 넓이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 따로 얘기는 안 할게요. 자, 이 내용은 이제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보통은 이거는 안 외우면 못 풀고요. 자, 우리가 어떤 항등식, 식이 주어졌어. x에 대한 식이 주어졌는데 그게 항상 성립한데, 근데 따라하세요. 정적분을 포함한 항등식 또는 문제집에는 또는 뭐 정적분으로 표현된 식,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냥 항등식에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이 유형이다로 받아들이세요. 자, 이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따라하세요. 적분 구간 상수.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다? 적분 구간부터 체크를 하는 거야. 만약 적분 구간이 상수만 있다? 그러면 얘는 따라서 치환하고 대입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외워놓으면 되고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만약에 적분 구간에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등식으로 그냥 바로 풀어내면 돼요. 그건 이제 두 번째 유형이니까 얘를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적분 구간에 상수만 있을 때는 이게 몇인지는 모르지만 얘 적분하고 B 상수 대입하고 상수 대입해서 빼니까 결국은 이게 어떤 상수값이야. 뭔지 모르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바로 따라하세요. 정적분을 치환 는 T 이렇게 놓을게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거든. fx는 뭐 x 4승 플러스 인테그랄 뭐 a부터 x까지 f dt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 뭐 ft tft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 일단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B까지로 해볼까? 여기 선택지가 두 가지예요. 자, 얘 적분한 다음 A 대입했을 때, B 대입했을 때랑 얘 적분하고 이거 대입해서 뺐을 때랑 결과가 같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내가 얘를 P, Q 이렇게 두 개로 따로따로 치환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상황에서는 적분 구간이 똑같죠? 그럼 뭐 해버릴 수도 있어? 합쳐가지고 하나에 그냥 상수를 치환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1부터 2까지 1부터 3까지 이러면 합치기는 힘들 거야. 그러면 이제 두 개로 따로따로 그냥 따로따로 치환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치환하고 대입한다. 그리고 간단히 외우긴 하지만, 자, 치환했을 때 식이 두 개가 돼요. K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DT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치환을 하면 이 복잡 패턴 식이 fx는 gx하고 플러스 k, 이제 f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때 우리가 치환한 식에다가 f가 간단해졌죠? ft, 그럼 여기 t 대입하면 gt 플러스 k죠? 그걸 여기다가
이 자리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서 얘를 풀어주면 K가 나와요. 이런 느낌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따라하세요. 정적분을 치환. 그 다음은 따라하세요. 치환식의 대입. 치환한 식 있죠? 여기다가 간단하게 만든 F를 이용해서 이 피적분 함수를 써서 계산을, 정적분 계산을 하는 얘기인 거야. 이것도 기본적으로 너네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주의할 거는 이런 상황. 이 피적분 함수 x, ft 변수가 두 개죠? 미지수가 두 개죠? 근데 지금 얘 적분 변수는 누구라고 돼 있어? t죠. 그러면 이 안쪽에서는 t가 기준 문자, 미지수가 되는 거고 x는 상수 취급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밖으로 뭐 하고 시작해라? 무조건 다 빼내고 시작을 하세요. 알겠니? 따라하세요. 피적분 함수에 적분 변수가 아닌 변수 그런 게 있으면 다 뭐 해버리라고요? 무슨 취급해서 빼내라고? 상수 취급으로 다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치환하고 대입해라. 왜냐면 지금 얘는요 요 안쪽에서는 t가 기준 문자, 변수의 역할을 하지만 전체 식에서는 지금 기준 문자가 x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렇게 만들면 k하면 틀려요. 왜냐? x가 변하면 여기 x가 바뀌니까 피적분 함수가 바뀌죠? 이 정적분의 결과도 바뀔 거기 때문에 상수가 아닌데 상수로 치환하는 데서 틀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피적분 함수에 적분 변수가 아닌 변수가 있으면 빼내고 치환을 해야 된다 라는 건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네. 자, 만약에 적분 구간에 둘 다 상수가 아니라 변수가 하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참고로 보통 하나만 포함되는 게 맞아요. 너네 수투에서는. 근데 가끔가다 이제 위아래 끝이 둘 다 변수 포함된 경우도 있긴 한데 일단 기본 세팅 수투에서는 우리가 하나만 변수로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자, a부터 x까지 fdt는 gx, 뭐 x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고 여기 t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문제에서. 그러면 이거 봤을 때 우리가 따라하세요. f의 한 부정적분. 그러면 부정적분의 정의가 미분에서 f가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미분하고 싶은 말이 막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항등식은 대입이 항상 제일 먼저거든? 따라하세요. 대입, 미분. 일단 요 모양 나왔다? 일단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뭔가 더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대입 한 번 나고 미분 한 번은 문제에서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얘는 x에 a 대입해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x에 a 대입하면 좌변은 뭐가 되죠? 0. 우변은 뭐가 되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에 a가 미지수거나 아니면 여기에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다면 20칸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미정계수를 결정할 수 있다. 미정계수가 없으면 대입해봤자 아무 의미가 0은 0 보통 이렇게 나오니까 의미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대입할 게 더 있으면 하시고요. 만약 없다? 그럼 이제 바로 미분을 하면 되겠죠? 미분하면 좌변은 뭐가 되겠니? f 한 다음에 피적분 함수의 변수를 뭐로 바꿔주면?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얘는 G'X. 자, 따라하세요. 항등식을 미분하면 새로운 항등식. 그럼 얘도 항등식이니까 뭐부터 고려를 하는 게 맞아? 대입할 만한 게 있는지 고려를 해보고 없으면 이제 뭔가 딴 거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겠지? 자, 이런 케이스 조심하세요. 얘는 아래 끝이 x야. 그럼 얘는요 미분은 그냥 해버려도 되긴 하는데 중간 과정을 살짝 하나를 만들어준다면 이거 위아래 끝 바꿔서 얘 모양으로 만들게. 그러면 마이너스 붙여주고 a부터 x까지 FDT는 기본 꼴이니까 내가 안 쓸게요.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지? 자, 그런 다음에 대입하면 똑같이 G는 0 나오겠죠? 그 다음 미분하면 결과가 조금 달라요. 아까는 좌변이 F였지만 얘는 미분하면 뭐가 되는 애야? 마이너스 F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만 추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 끝이 X, 위 끝이 상수면 미분하면 F가 아니라 마이너스 F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이 정도는 경험으로 가지고 가면 좋겠죠? 자주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조금 까다롭게 생긴 꼴은요 이 모양은 그냥 외워야 돼, 너네가. 이거 좀 더 복잡하게 쓸 수가 있는데 까먹었어. 이거 막 이 꼴이 있거든. 여기 x에 대한 식과 이 x 마이너스 t 이렇게 간단한 거 말고 여기 x에 대한 식, t에 대한 식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었는데 미적분할 때 나왔던 거 같은데 자주 안 나오는데 굳이 쓸 필요는 없어. 그냥 이 정도로만 알아두면 되고. 따라하세요. x 마이너스 t ft. 이 꼴은 완전 너네가 익숙해. 이거 반갑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x-t, ft. 이거 정적분은 자, 일단 서술형 너네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서술형이 없다면 중간 과정 다 생략해도 되고요. 자, 얘는 일단 대입부터 먼저 할게요. 근데 원래는 대입하는 것보다 바로 그냥 정리해주고 대입하는 게 좋은데 이거 그냥 대입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A분의 바로 할게요. 좌변은 뭐가 되죠? 0은 하고 G X에 A 넣으세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미정계수 하나가 있었다면 결정을 해줄 수가 있고 미정계수 2개 이상이라면 뭐 식 하나가 나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미분을 하기 전에 물론 미분 바로 해도 되긴 해. 결과를 알고 있다면 모른다면 따라하세요. 피적분함수의 적분 변수가 아닌 변수. 그럼 우리가 그거 다 빼내고 시작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주냐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하고 xft 마이너스 tft인데 빼기니까 분리를 해주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x만 상수 취급해서 밖으로 이렇게 앞으로 빼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해주면 자, 얘는 x에 대한 따라서 x에 대한 1차 함수 함수야. 얘 상수가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미분해서 f가 되는 함수. 이것도 x에 대한 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미분하면은 무슨 미분법을 써줘야 되는 거죠? 고백 미분법. 자,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그대로 a부터 x까지 ftdt는 기본이니까 안 쓸게. x까지.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은 플러스하고 x 앞에 거 그대로 놓고 뒤에 거 미분하면 얘 미분하면 뭐가 되는 애였죠? fx 이렇게 되는 거죠. 앞쪽에 있는 거 미분한 게 이렇게 고백 문법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한 다음에 얘는 피적분함수의 t밖에 없죠. 적분변수밖에 없죠. 자, 그럼 미분하면 따라하세요. 피적분함수의 변수를 x로 바꾼다. 그러니까 모양 그대로 그냥 x로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얘는 x fx 는 g 프라임 x 미분했으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익숙한 애잖아요. 익숙한 애죠? 이 미분에서 f 나오는 애죠? 그래서 일단 항등식을 얻었기 때문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는 g 프라임 x. 자, 그러면 항등식이야. 이거 뭐부터 하고 싶어야 될까? 대입. 따라하세요. 대입하고 미분. 자, 이 꼴 나오면 대입하고 미분하고 싶어야 돼. 자, 그럼 이제 x에다 a를 또 대입을 하는 거죠. 이 식이 뭐든 하나부터 대입을 해야 돼. 0은 하고 g 프라임 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만약에 g가 다항 함수라면 g도 0이고 g 프라임 a도 0이니까 인수정의의 따름 정의에 의해서 g가 누구를 인수로 갖겠네요? x-a 제곱을 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줄 수도 있겠죠. 미분하면 좌변은 뭐가 되나요? f하고 x 이렇게 되겠죠. 자, 우변은 이거 한 번 더 하면 이게 더함수 그냥 프라임 더블 프라임이라고 부르죠. g 더블 프라임 x 이렇게 넣고 새로운 항등식에 또 대입해도 되고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일단은 너네가 알아야 될 거는 자, 이 모양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기본 세팅이죠. 따라하세요. x-t ft 요 모양 나오면 일단 이거 몇 번 미분하면 f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따라하세요. 대입 미분 요 정도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모양이 나왔다? 대입 미분은 최대한 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얘는 미분하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dt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을 했죠? 근데 이거는 외워야 돼.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 너네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워낙 많이 나오는 거니까 모의고사라면 안 해보고 있어도 상관은 없어. 그냥 다 이렇게 증명해버리면 되니까요. 근데 내신은 시간이 적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정도까지가 이제 넓이 전까지의 적분 내용이고요. 아니네, 하나 더 있네. 따라하세요. 리미트 인테그랄 미분계수의 정의. 리미트 인테그랄 같이 나오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무조건 떠올려줘야 돼. 그래서 중간 과정을 써놓긴 했어요. x-a분의 리미트 인테그랄 얘를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라지 f-라지 f-a x-a분의 하고 얘를 분자를 올려버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와 같다. a 플러스 h도 이렇게 돼도 그냥 이거 이렇게 바꿔보면은 성준 이거 뭐가 될까요? 외우고 있나요? 까먹 패스 이렇게 하세요. 패스! 규현! P 마이너스 Q 네. 바로 한 거에다가 F 라지 F 프라임 A 또는 스몰 F A 이렇게 바로 바꿀 수 있으면 되겠죠? 이게 마지막이겠지? 오케이. 자, 오늘은 센 푼 사람 많이 풀었어?
3문제 좀 풀었어? RPM도 풀었다니까? 생각해 풀었어? 야, RPM 푼 사람 야, 상중 문제 준 사람 많아? 상중 많았어? RPM 어땠어? 좀 많이 까다로운 것들 좀 있니? 안 풀었어? 너가 봤던 거 중에는 막 어려운 건 없었어? 딱히 없었어? 수능에? 센 거니까? 42분이니까요. 유형한 두세 개만 하고 정답까지 하고 쉴게요. 센으로 봅시다. 자, 일단 상난이도 위주로만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너희 잘 할 수 있으니까. 자, 첫 번째 상난이도는 이거네요. 자, 얘들아, 이거 출제 의도가 뭔지 알겠어요? 보세요. 이거. 안쪽에 F가 있는데 F를 뭐 하래? 뭐 하라는 얘기야, 이거, ddx. 미분, 한 거를 인테그랄 dx. 뭐 하라는 얘기예요? 적분 한 거를 ddx. 뭐예요? 미분. 그냥 인테그랄 dx니까 미분하고 적분하고 미분을 뭐 반복했다는 얘기인 거지. 출제 의도가 뭔지 알겠어? 미분과 적분이 역연상 관계인데 누구를 나중에 하면 C가 생기는 거야? 적분 나중에 하면 C가 생기는데 이게 적분 나중에 있죠? 그럼 얘 없어지고 없어지는데 fx에다가 C가 남아있겠다? 그거 아니야 물어보는 거죠? 뭐야? F형이 오다? 아, 라지 F형이 오다? 아니야? 얘가 잠깐만 이렇게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이게 fx 플러스 c 0 대입하면 fx인데 fx 플러스 c인데 f에 0 대입하면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0이죠? c가 몇으로 결정? 5로 결정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라지 f1 그러면 스몰 f1 플러스 5 이렇게 되니까 1 대입하면 이거 1부터 50까지 더하고 5 더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등차 수열의 합이죠? 1, 2, 3, 4 해가지고 50까지니까 그럼 우리가 자연수의 합이니까 2분의 해가지고 해도 되고 아니면 맨 앞에 맨 끝에 곱한 다음에 함계수의 절반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죠? 계산 굳이 이걸 우리가 할 필요가 있나? 다시 풀 필요는 없어. 자, 개수가 모두 정수인 얘들아 우리 시험 때 긴장하고 막 이러면 조건 놓치기 좋으니까 개수가 정수인 건 되게 특별한 거잖아요. 함수에서는 따라하세요. 개수가 실수. 특별한 언도가 없으면 개수는 다 실수 범위인 거야. 근데 굳이 정수로 제한을 시켰으니까 분명히 문제 쓰이겠죠. 개수 정수 이런 거 동그라미 H줄 쳐놓고 그 다음에 다한 거 잘 체크해 놓으면 좋다 그랬죠. 이렇게 됐죠. 그때 F 프라임 막 이런 거 알려줬고요. 이거 구하래요. 야 그럼 너네가 뭐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 적분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 이거 적분하면 FG에 대한 식이 나오니까 이거 뭔가 나중에 구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미분의 연산 누구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죠? FG 적분하면 FG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C 적분하면 플러스 C 적분상수 한쪽에 몰아서 여기다가 그냥 우변에 써주면 되는 거였지? 계산, 단순 계산이죠? 내신에서는 이 정도는 뭐 중틀려 것도 안 되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F랑요 XF 한 개 조역해라 가 성립한다 이거 무슨 식이라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항등식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고요 다항인데 미친 뭔 소리야 이게 나라면 이게 뭔가 나는 그냥 미분부터 해볼 것 같거든 자 미분하면 앞에 건 미분하면 뭐가 되죠? 아하 아니 이거는 프로그램 할게요 F2의 값은 한번 물어봤네요. 아예 같이 풀자 그냥. 같이 풀고 넘어갑시다 이제. 자 미분부터 나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또 방법이 뭐가 있는지 봅시다. 자 F'X 이렇게 되고 뒤에 건 뭐가 되니? XF, X 이렇게 되잖아요. 느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나오잖아.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냐? 아니네. 비슷한 거 했는데 아니었네요. 반대로 봐. XF 프라임 플러스 F 이렇게 돼 있었으면 내가 미분의 여기다 쓰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자, 야 이거 설마 다 계산을 시키는 거야? 그럼 너무한데? 자 일단은 이 개수 자체도 여기 4, 4, 3, 3, 2, 2
웬만하면 출제자가 이렇게 줬다. 그러면 웬만하면 미분 한번 해볼래?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미분을 했고요. 자 그러면 불러주세요. 계산 같이 해봅시다. 어떻게 나오죠? 3x 마이너스 한 다음에 x 플러스 하나 뭐가 되죠? 10x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항이라고 했는데 여기 또 다른 뭐 딱히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등식에서 제일 먼저 고려할 건 뭐였죠? 대입. 그때 여기 대입해서 미정계수가 없는데 뭐 대입해서 뭐 어땠을 거야? 딱히 할 만한 건 없을 거고요. 하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내가 x에다 0을 대입하잖아? 그러면 여기 얘 날라가죠? f'0은 하고 싹 다 날라가면 뭐만 남아? 아예 다항에서 따라하세요. f0은 상수항, f'0은 1차항 계수. 그럼 얘 1차항 계수 정도는 뭐 알 수는 있겠네. 굳이 한다면. 굳이 그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걸 또 미분하기는 좀 부담되지 않을까? 더블 프라임이 나오면 좀 부담스럽잖아. 뭐 할 수는 있겠지. 그럼 우리가 대입, 미분, 그 다음 뭘 해볼 수도 있었죠? 적분 따라하세요. 대입, 미분, 그 다음은 적분이야. 보통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은 우리가 여기까지 되면 대부분 여기서 끝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열받게. 그럼 따라하세요. 최고차항 비교. 최고차항을 비교한다는 건 최고차항의 뭐와 뭐를 비교한다는 거죠? 따라하세요. 개수와 차수.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두 개씩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개수 비교. 이 최후의 수단이에요. 왜냐면 어떤 걸로 풀든 풀리는데 얘로 풀면 풀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모가 돼. 그래서 웬만한 얘를 마지막에 해주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나는 최고차항을 한번 볼게요. 최고차항 차수를 볼까? 자, F가 만약에 뭔지 모르겠다? 최고차항 비교할 때 헷갈리면 이렇게 10으로 바로 써버리는 것도 좋거든. fx는 ax n승 플러스 땡땡땡하고 이게 최고차항이다 라고 할 건데 a가 0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a가 뭐가 아니다? 요렇게 써주고 그다음 직접 계산을 해봐도 괜찮아. 자, 그러면 얘는 미분하면 최고차항이 어떻게 될까요? an x의 n-1승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땡땡땡. 자, 얘는 af의 괜히 썼네. 왜냐면 무조건 얘가 차수가 높잖아. 원래 하나 더 줄어드는데 얘는 거기 하나 더 늘려놨으니까 차수가 2나 차이가 안 되네. 그러면 얘는 원래 거에다 차수 하나 늘렸어. 얘는 차수 하나 줄였어. 이게 무조건 최고차항. 뭐 이거 쓸 필요도 없던 거죠. 그럼 얘가 최고차항이니까 차수 하나 늘려서 3차가 됐네. 원래 몇 차였네? 2차 그리고 최고차항에서 3이네. 그럼 내가 최고차항 비교해서 알게 된 사실 fx는 뭘로 시작해야 된다? 3x죠. 근데 아까 우리 1차항에서 구해버렸잖아요. f' 0 몇이었죠? f' 여기 0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데 얘는 상수항 비교를 해야겠네요. 하나를 하려면 뭐 여기서 뭐 개수 비교를 해도 괜찮고 아니면 뭐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대입을 해서 적당한 거 대입해도 되거든요. 내가 1 대입할게요. f'1 플러스 f1 3 빼기 1 2 1 8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틀리니까 3 빼기 1 하면 2 9 8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다 1 대입한 거랑 f''도 그냥 해버리세요. x는 6x-1에서 여기다 1 대입하면은 2 플러스 여기다 1 대입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얘네 둘이 더하는 게 8이다. C가 몇이어야 된다? 1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대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 너네가 그냥 미지수로 놓고 뭐 플러스 C니까 뭐 여기다가 해가지고 1차항 개수 7 비교를 해주면 되겠네. 해가지고 너네가 개수 비교해서 해도 상관은 없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주로 개수 비교를 할 테니까 대입을 하나 더 해서 하는 경우 왜냐면 미정계수 하나니까 식 하나만 더 있으면 끝나거든. 그래서 대입을 해서 하는 경우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했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등식 정적분이 포함된 부정적분이 포함된 항등식은 보통 대입하고 미분하면 끝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대입 미분했는데 안 돼요. 그럼 당황하지 말고 5개나 있는데 여기서 안 됐다고 당황하고 막 멘탈 터지고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설마 얘를 해야 되는 건가 하고 시도를 해보거든요. 근데 얘네 둘을 하는 건 주로 언제냐면 따라서 다항. 이거 쓰는 건 다항이야. 그럼 문제에서 다항이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얘를 고려해볼 만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같이 해볼 만한 문제
제가 뭐가 있을까? 적당히 딱 해서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까 그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도함수가 부담가다란 함수. 근데 지금 여기는 1차니까 연속 보장돼 있죠? 1차니까 연속 보장돼 있죠? 근데 이 지점은 구간의 경계인데 지금 점이 구멍이 안 뚫려 있잖아요. 따라하세요. x는 2일 때 미분간에. 그럼 f는 뭐까지 보장되는 거예요? 연속으로 따로 조건했을 때 대입해서 똑같다라는 식 하나가 더 나오게 되는 거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발상적일 수 있으니까. 야, 안 상할 것 같겠네. 자, 이거 빠르게 쓱싹 해보세요. 30초 줄게요. 30, 29, 펴는 시간까지 30초요. 28, 27. 하연님 눈으로 한번 조건 해석 한번 해봐. 26, 25, 24, 23, 22, 21, 20, 10초만 줄 거예요. 10, 9, 3, 2, 1, 네. 자, 따라하세요. x가 구한데 뭐에 대한 정보,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 이게 몇 차고 최고차항에서 몇이구나. 최고차항에서 몇인? 4인 몇 차? 1.4x 플러스 c 이렇게 딱 쓰면 되고 2 대입했을 때 몇 나온다고 했으니까 0 나오니까 바로 결정 이렇게 되겠죠? 그래 꼭 하고 뭐 하면 되겠지? 아이 참. 자, 와 미친놈 선생님 무슨 일이야? 얘들아 이거 어디서 이런 비슷한 모양 어디서 봤게? 따라하세요. 도함수의 정의. 여기가 상수를 모르겠을 정도식의 변수죠. 그러면 도함수의 정의식 중에 우리가 x 이렇게 됐던 걸 t-가 바뀌었다는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면 웬만하면 그게 무조건 이건 아니야. 웬만하면 난 이 모양 보면은 뭐로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 아, h로 나누고 싶다. 실수 h 내 마음대로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꼭 나누고 싶다. 가정을 깔아주고 가면 돼. 뭐가 아니다. h가 0이 아닐 때 난 나눠주고 나눴으면 이제 뭐까지 취해주면 딱 좋아요. 리미트도 취해볼 만한 거죠. 아닌 말고.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해서 다 끝나니까. 제가 암산을 최대한 해볼까? 일단 내가 양변을 뭐로 나눌 거야? h 나누고 뭐 씌울 거예요? 리미트 누가 어디로 갈 때? 그럼 여기는 뭐로 바뀌겠네 이제? f'하고 t로 바뀌겠죠? f't는 그러니까 도함수는 자 여기는 h랑 날렸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mt 이렇게 되고 얘는 뭐가 돼요? 2h는 h 몇으로 가니까 이거 안 써도 되겠네. 와, 그러면 따라하세요. f't는 mt. 그럼 ft는 어떻게 되겠네요? 2분의 m t제곱 플러스 미지수가 m이랑 c 두 개죠? 식도 몇 개?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사실 m 2차잖아. 이건 대입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건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자, 여기 네모 쳐보세요. 네모하고 이렇게 써놓을까? 우리 조건 해석을 할 때는 나중에 막 내가 덕지덕 주석처럼 달아줄 건데 자, ft 플러스 h 마이너스 fh 그러면 조건 해석을 할 때 설마 도함수의 정의? 아닌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수학은 미로 찾기 같은 거라 막다른 길 나왔다고 당황하면 안 돼요. 막다른 길 나오면 다시 되돌아가가지고 다른 길로 가면 되니까 도함수 정의? 해보고? 아닌 말고 아니면 다른 거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어요.